2월 14일 오늘 공부해 볼 주제는 우주산업 숨은 종목 찾기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간 경향에서 나온 뉴스부터 한번 보죠. 우주로 눈 돌리는 대기업, 뉴 스페이스 시대에 앞당긴다. 눈 돌리는 대기업으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페이스X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500조 원의 나라는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민간 기업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한 국가에서 보통 담당해서 했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형태를 좀 띠고 있다.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해 볼 수 있겠네요. 국내 대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우주 산업을 진출을 꾀하는 곳은 한화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서 소개할 내용이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좀 더 밑으로 내려볼까요? 이 내용은 됐고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X가 지난해 11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면서 민간 우주 수송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글쎄요. 민간 우주 수송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라는 건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일단 기사 내용은 개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요것도 한번 보죠. 특히 미국의 액티브 상장 지수 펀드 ETF의 전문 운용사인 아크인베스트가 지난 1월 14일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크인베스트는 테슬라 등 파괴적인 혁신 기업의 투자에 높은 수익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ETF를 내놓겠다라고 얘기한 이 내놓겠다가 좀 더 중요하겠는데 내놓겠다라는 건 아직 내놨다는 걸까요? 안 내놨다는 걸까요? 아직 내놓진 않았고 앞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기사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국내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중대형 인공위성을 하나 시스템은 는이 잘못되어 있네요. 은 적외선과 레이더 탑재체를 LIG 넥스1은 다목적 실용위성 6호 탑재체를 개발하고 있다. 등등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죠. 이건 참고용으로 하나 가져온 건데 GPS 독립을 위한 KGPS 개발 2022년에 나선다 이런 내용입니다. GPS를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우리가 예전에 이 우주 산업을 얘기하면 보통 이런 달 탐사나 화성 탐사 이런 어떤 모험을 떠나는 우리 산업이랑은 사실 큰 상관이 없이 우리가 보는 시야를 좀 넓혀주는 이런 산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랑 우주 산업이 좀 연결될 만한 그런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주 산업이 단순한 탐사를 떠나서 실시간 교신 아니면 통신망 GPS 같은 이런 위치 추적 기상 관측, 기상 예측 아니면 우리가 요새 부동산 불법 증축 같은 거 하게 되면 위성에서 사진을 찍는 거 혹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사진 같은 것들 이런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실시간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구를 이렇게 삥 둘러서 이 인공위성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실시간으로 우리 지구를 계속해서 관측하고 교신하고 통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전에 같으면 이게 별 의미 있겠어 하겠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왜냐면 하나의 지구를 관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관리가 된다라는 거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흔히 말하는 국방 같은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하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 우주 산업이 하나의 블루오션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요새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GPS 같은 것도 미국에서 개발된 건데, 뭐 우리가 네이버 지도든 뭐 구글 지도든 이런 이 자동차 운전할 때 보는 그 뭐죠? 블랙박스 같은 데서 보면 이 GPS를 항상 켜고 우리가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보면서 이렇게 뭐 경로를 계산하고 이런 게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KGPS 개발을 2022년에 나선다는 이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보죠.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좀 키울게요.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보이네. 국산 차대세 중형 위성 1호 3월 20일 날 카자흐스탄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한다. 중형 위성은 최초라고 합니다. 중형 위성 1호가 3월 20일, 그러니까 앞으로 약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네요. 카자흐스탄에서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한다, 이런 기사 내용이고요. 이 외에 뭐 자세한 거는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으로 이 중형 위성 1호의 모습은 대략 뭐 이런 정도의 모습을 띌 것이고 예상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험이나 이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뭐 이런 개발 과정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자, 다음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위성사업 확장, 세트레가의 지분 인수를 하는데 최근에 1,000억대 투자로 지분의 약 30%를 확보한다라는 공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사실 요새 가장 좀 트렌디한 종목으로 좀 유명한데, 시가총액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이 세트레가이 같은 이런 회사들을 좀 인수하고 또 작은 회사들을 인수해서 결국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한국 항공우주랑 함께 거의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 이 우주 산업을 좀 끌고 가는 한 회사의 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숨은 종목을 좀 찾고 싶어서 좀 찾아보니까 이 인공위성의 주요 그 기업 현황을 한번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나이스 DMB에서 발표한 자료고, 이 위성체 그리고 발사체, 뭐 지상 장비 등등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이 위성체랑 발사체가 이 기본 이 민간 기업들이 침투, 그러니까 이 기술을 좀 들어오기, 개발하기 어려운 분야다. 그래서 이 두 세부 분야에서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고, 뭐 우리한테 굉장히 좀 익숙하고 또 우주 산업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세트레가이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네요. 그 외에 뭐 등등등 종목들이 보이는데, 제가 요새 좀 아쉬운 건 이 세트레가이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한화 그룹주랑 세트레가이만 너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종목은 이 비츠로테크 그리고 비츠로넥스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왜 이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가? 위성체 쪽을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발사체는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왜냐면 인공위성을 담당하는 게 위성체 쪽이니까. 근데 저는 발사체 쪽을 좀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를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사체를 한번 보죠. 요거는 이 계약 내역, 이런 수의 계약 내역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 수의 계약한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이 계약 금액 순서대로 일단 제가 나열을 한 거고, 계약 금액에서 가장 큰 계약 규모 162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거래처를 보면 비츠로 넥스텍이라는 회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뭐 108억 정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어 있고, 계약 금액 162억 비츠로 넥스텍인데, 이 비츠로 넥스텍이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땄다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뭐 물건을 만들고 뭐 어떤 이 진입 장벽이 높은 이런 위성체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회사가 어딜까?
찾아보니 저는 빅스트론 엑스텍이 꾸준히 계약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런 계약 이 일자나 이런 것도 넉넉하게 보통 한 1년 정도 계약을 가져가는 걸로 봐서 이 비트론 엑스텍이라는 회사가 가장 좀 돈을 많이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커졌을 때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한번 내용을 보면 계약명은 한국형 발사체 연소기 및 가스 발생기 제작 3단계 2000년도라고 되어 있네요. 핸드폰 진동이 오네요. 자,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계약 규모가 가장 큰 건 비트론 엑스텍이기 때문에 비트론 엑스텍이 좀 유망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세트랙 아이 같은 종목들도 이 계약 규모가 자주 언급되긴 합니다. 근데 일회성 계약이 좀 많고 계약 규모가 좀 작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트론 엑스텍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비트론 엑스텍이라는 회사를 쳐보니까 없네. 주식시장에 없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론 엑스텍이 어떤 회사인지 보니까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비트론 엑스텍은 주식회사 비트로테크로부터 물적 분할해서 신규 설립된 회사로 우주항공, 플라즈마, 물리 가속 관련 연구 및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비트로테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트로테크 우리한테 익숙한 회사지요. 지분율 100%를 비트로테크가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비트로테크겠죠. 비트로테크는 상장사니까. 자, 최근에 세트랙 아이 같은 종목을 보면 정말 끔찍하게 무서운 차트네요. 그렇죠? 너무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 고정관념에 쌓여서는 안 될 게 이렇게 입질이 없던 종목들이 한번 추세를 크게 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직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시세가 전부 다 반영됐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하나의 우주라는 산업이 생긴 거기 때문에, 블루오션처럼 민간 산업이 생긴 거기 때문에 산업이 파생됐는데 이 정도 상승을 가지고 산업이 끝났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랙 아이는 근데 너무 좀 무섭잖아요. 전 이런 차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트랙 아이 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올랐네요. 그쵸? 이거 말고 비트로테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비트로테크를 한번 보면 주가가 기대감에 한번 뻗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나오고 나서 뭐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좀 길게 한번 보면 뭐 계속해서 뭐 우주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뭐 큰 기대감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민간 기업 참여가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형국이 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우주라는 산업이 파생됐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비트로테크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600억 정도 되고 있어요. 이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거의 한 200억대에서 한 400억대 사이 정도 움직이는 회사인데 이 지배주주 기준 자본 총계를 보면 대략 한 1,600억 정도 아마 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럼 대략 정도 합산을 해보면 이 회사가 지금 약간은 저평가 요소가 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평가 그리고 정상평가 그 사이 구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아크인베스트에서 이 우주 관련 펀드 상품을 출시하면 그게 또 이 우주 산업, 우주 관련 종목들에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숨은 종목이라고 얘기하기엔 이미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긴 조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세트랙아이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이 주목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은 소외됐지만 사실은 가장 큰 계약을 따고 있는 이런 비트로테크 같은 종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트로테크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물론 아시겠지만 공부는 스스로 하시는 거 아시죠? 미래의 우주 산업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핵심 쌀이 될 수 있을지 천천히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도 즐거운 명절이죠. 명절 마지막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